자, 이제 담보물권 하겠습니다.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죠. 그 중에 유치권과 이제 저당권을 공부하는 거죠. 그럼 책은 218페이지입니다. 자, 218페이지. 제1절 서설 돼 있죠. 내 물분 의의는 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말입니다. 들어만 보세요. 우리가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럼 돈 못 받을까봐 뭔가 설정해야겠죠.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을까봐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뭔가 수단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럼 담보가 첫째 인적 담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적 담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과 관계있죠. 그래서 이건 부동산과 관계없죠.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들어보셨죠. 무슨 보증채무라든가 연대채무 들어보셨죠. 이들이고 이건 부동산과 상관없기 때문에 이쪽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이게 민법에서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다행히 시험범위 빠졌어요. 우리 물적 담보로서 유치권과 저당권 두 개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네모 1번 너희라 읽을 필요 없고, 그 다음 중간에 네모 2번이 있죠. 담보물권의 통유성이 있습니까? 통유성이란 공통된 특성입니다. 통유성이 뭐예요? 공통된 특성.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금도 이걸 이제 잘 이해해 보세요. 이번 30회 안 나왔으니까 우리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우리가 채권이 있다면 채권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에서 뭘 잡죠? 저당권 같은 거 잡죠. 그런 게 담보물권이죠. 이렇게 담보물권이 따라 나오는 채권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친한 사람끼리 가족끼리 돈 빌려줘요. 가족끼리 돈 빌려주면 물론 담보 설정할 수 있지만 담보 없이 그냥 돈만 빌릴 수 있죠. 이렇게 채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죠? 자, 그랬을 때 담보물권은 유치권과 저당권이거든요. 그럼 담보물권은 뭘 담보하는 거죠? 유치권, 저당권은 뭘 담보해요? 앞에 써있죠. 그렇죠. 돈을 담보하는 거죠. 돈 못 받을까봐 저당 설정하죠. 돈을 담보합니다. 그럼 채권은 담보를 당하잖아요. 담보를 당한다가 수동이죠. 그럼 수동 의미로 P를 써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랍니다. 담보를 당하는 채권 그 말입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나 피담보 채무 다 같은 말이에요. 담보를 받는단 말이죠. 반대로 얘는 담보가 있어요, 없어요? 담보가 없죠. 얘는 그냥 일반 채권이랍니다. 일반 채권. 또는 P랑 비교하기 위해서 없을 무자, 무담보 채권이랍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기억합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알 수 있네요. 잘 봐보세요. 이게 담보권, 예를 들면 저당권. 저당권은 반드시 뭐하고 있어야 돼요? 채권하고 있어야 되죠. 다시 저당권은 반드시 뭐하고 있어야 한다?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돈도 안 빌린데 저당 설정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등기소 가서 등기소에서 저당권 설정할래요 그래요. 공무원이 받을 돈이 얼마예요? 없어요. 그럼 맞아 죽어요. 당연히 채권이 있으니까 저당권이 나오겠죠. 돈도 안 빌리는데 저당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채권이 있어야 돼요. 반면 저당권, 담보권 없이 채권만 존재할 수 있죠. 이 중요한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치권, 저당권 똑같아요. 유치권, 저당권. 저당권을 예를 들면 채권 없이 저당권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채권 없이 저당권만 존재할 수 없다. 반대로 저당권이나 유치권 없이 채권만 존재할 수 있어요. 저당권, 유치권 없이 채권만 존재할 수 있다. 이 중요한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담보물권 공부하죠. 자, 그럼 예를 들어보면 갑이라는 사람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우리 갑에게 3억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갑소유 부동산에 우리 저당권을 취득해 보세요. 그럼 지금 누가 채권자입니까? 우리 3억 채권자입니다. 우리 채권자예요. 누가 채무자죠? 갑이 채무자죠. 채무자. 그럼 누가 저당권 설정자입니까? 갑이죠. 소유자. 소유자가 저당 설정자.
의리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이 그림에서 채권자 의리에게는 채권도 있고 종된 권리 저당권도 있습니다. 그죠? 다시 봐보세요. 저당권이나 유치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이 있어야 되죠. 주종을 따지면 이게 주된 권리입니다. 이게 주된 권리예요. 반대로 이게 종된 권리, 따라 나온 권리 종된 권리입니다.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나오거든요. 그러죠? 그럼 모자로 따지면 둘 중에 어떤 게 엄마일까요? 엄마? 채권이 엄마죠. 이게 모권입니다. 이게 자권, 따라 나온 자식이에요. 그래서 채권이 주된 권리, 담보권이 종된 권리입니다. 여기도 을은 3억이라는 피담보 채권 주된 권리와 저당권이라는 종된 권리 있죠. 현재 을에게는 이렇게 채권도 있고 저당권이 있거든요. 근데 채권이 소멸해 보세요. 변제를 받았거나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저당권 살아있습니까? 소멸합니까? 저당권은 살아있어요? 소멸해요? 소멸해야 되죠. 그러면 저당권은 반드시 뭐 있어야 한다? 채권과 함께. 저당권만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럼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이 성질을 부종성 그래요. 그러니까 부종성이란 저당권은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돼요. 채권 없는 저당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성질을 부종성이랍니다. 그 다음 다시 을에게는 3억 채권도 있고 담보물권 저당권도 있죠. 유치권도 다 똑같아요. 유치권. 근데 우리 A에게 채권을 양도합니다. 채권을 양도한다. 보통 깡은 다르죠. 깡합니다. 그럼 보세요. 주된 권리 양도하잖아요. 그럼 저당권은 아무런 합의 없다면 종된 권리도 여기 포함시켜집니다. 주된 권리 양도하면서 저당권은 아무 합의 없다면 저당권이라는 종된 권리 양도도 여기 같이 포함시켜져요. 그럼 A는 채권도 취득할 수 있고 뭐까지 취득하죠? 저당권까지 함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이제 을에게 채권도 있고 담보물권 저당권도 있죠. 근데 A가 그러네요. 나 저당권 필요 없대요. 그냥 채권만 넘기래요. 저당권 등기하려면 돈 들거든요. 말소할 때 또 돈 들어요. 그러니까 A는 저당권 없이 채권만 넘기래요. 그럼 저당권 없이 채권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양도가 넘긴단 말이죠. 저당권 없이 채권만 넘길 수 있을까요? 찍지 마시고 저기 밑에 잘 보세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아까 이 저당권 없이 채권만 존재 가능하죠. 그러죠? 따라서 저당권 없이 채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 혼자 남았죠. 그럼 얘는 살아있어요? 소멸해요? 소멸해야겠죠. 왜 그래요? 저당권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그리고 채권만 양도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럼 얘는 담보가 없는 그냥 무담보 채권을 받는 거죠. 무담보 채권을 양도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요. 채권도 있고 저당권, 유치권이 있죠. 이번에는 채권은 내버려두고 저당권만 양도한대요. 담보물권만 양도한다. 가능할까요? 이건 안 됩니다. 저당권은 반드시 뭐하고 있어야 돼요? 채권하고 함께. 그러죠? 채권은 내버려두고 저당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저당권은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되니까. 이 세 가지 성질을 소반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소반성이란 주된 권리가 넘어가면 원칙, 종된 권리 따라가는 거죠. 근데 얘만 갈 수 있죠? 그럼 종은 죽어요. 종만 못 가잖아요. 이런 게 소반성이랍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헷갈리잖아요. 근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1초 만에 풀어야 돼요. 잘 봐보세요. 채권과 담보물권 어떤 게 엄마예요? 엄마가 있어야 담보권이 나오겠죠. 그래서 엄마가 있고 이 자식이 젖먹이와예요. 깐나라기입니다. 엄마와 젖먹이와 태어난 지 2개월 됐어요. 이게 깐나라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엄마가 자살하면 아새끼 그날 같이 죽어요. 다시 엄마가 자살하면 아새끼 죽습니다. 다음 엄마가 집 나가요. 혼자 가요? 아새끼 데려가요? 아새끼 데려가잖아요, 보통. 다시 엄마가 집 나가면 보통 아새끼 데려갑니다. 근데 정말로 독한
독한 행세는 엄마 혼자만 집 나갈 수 있죠. 아새끼는 그날 굶어 죽어요. 그죠? 근데 아새끼 혼자는 못 기어가죠. 깐나기니까. 엄마는 자고 있는데 아새끼 혼자만 집 못 나갑니다. 그죠? 그럼 아새끼는 집 나갈 수 있어요. 반드시 엄마랑 함께. 다시 아새끼는 양도할 수 있죠. 반드시 누구랑 함께? 엄마 등 옆에서만. 혼자는 못 기어가니까. 그래서 이ren계 성질이 소반성 열심히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책에서 218페이지죠. 중간에 양거를 1번 부종성 있습니까? 양거를 1번 부종성 옆에 씁니다. 부종성 옆에 369조를 쓰세요. 그리고 227페이지를 씁니다. 쓰시고 227페이지 가보세요. 227페이지 제일 밑에 법조문 제일 밑에 369조 부종성 있죠. 찾았습니까? 거기 가로쳐 보세요. 자, 가로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가로칩니다. 그걸 5글자로 뭐라 하죠? 피담보 채권. 다시 저당권으로 담보했으니까 뭐라 한다? 피담보 채권. 2글자로 뭐라 그래요? 2글자. 엄마예요. 엄마가 시효완성 소멸시효를 말하죠. 소멸시효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테 죽었네요. 그럼 저당과 아새끼도 소멸한다 죽는 거죠. 그 바로 위에 361조가 있습니까? 그 바로 위에 그 361조가 심히 제일 잘 나옵니다. 보세요. 자, 제목 뒤에 저당권은 가로쳐 보세요.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가로칩니다. 다시 가로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가로쳤죠. 그럼 담보한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죠. 엄마. 그래서 한마디로 엄마랑 분리해서 그 말입니다. 가로가 뭐다? 엄마랑 분리해서. 다음 타인에게 양도 안 돼요.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하지 못한다 그랬죠. 여기입니다. 저당권은 엄마랑 분리해서 저당권만 양도할 수 없다요. 자, 그럼 법조문에서 밑으로 둘째 줄 제일 끝 단어 마침비대 채 있습니까? 채 찾아서요. 거기 밑줄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 양도 못하죠. 양도해서 무효가 됩니다. 여기 채권과 분리해서 똑같아요. 저당권만 양도할 수 없다는 말이죠. 하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수반성 그래요. 그럼 다시 앞으로 오세요. 자, 218페이지. 218페이지. 양거를 1번 부종성 있습니까? 거기는 네 줄 다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다음 양거를 2번 수반성 있죠. 거기도 2줄 다 체크하세요. 그럼 수반성 봐보세요. 피담보 채권이 엄마죠. 엄마가 그 동일성 유지하면서 이전하게 되면 담보물권 역시 그에 따라 이전한다 그랬죠. 이걸 말합니다. 지금 우리 읽은 게 채권이 이전하면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한다. 이게 지금 읽은 2줄이에요. 그리고 수반성 옆에 씁니다. 361조. 수반성 옆에 361조. 그리고 227이라고 쓰면 되겠죠. 넘기지 마세요. 방금 봤으니까. 방금 봤잖아요. 이게 321조. 다시 이게 뭐다? 321조. 채권과 분리해서 담보물권만 양도할 수 없다. 그다음 이게 지금 책에 있는 그 2줄이에요. 책에 있는 2줄. 수반성. 현재 이 그림이 현재 우리 책에 없습니다. 이 그림이 현재 우리 책에 없어요. 다시 양가로 입은 수반성 써있죠. 그 아리 2줄이 뭐다? 이게 그 아리 2줄이에요. 그리고 아까 뒤에서 이게 361조 봤죠? 그리고 현재 이 그림은 우리 책에 없습니다. 나중에 기본세만 나올 거예요. 이것은 아무튼 이 세 가지를 수반성이란다. 그래서 모자로 시험에 나오면 빨리빨리 풀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 양가로 3번 불가분성 있습니까? 그럼 불가분성이란 나눌 수 있다 할까요? 없다 할까요? 나눌 수 없다는 거죠? 나눌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다시 갑소유 부동산에 우리 3억을 빌려주고 이 부동산에 우리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우리 채권자고 저당권자죠? 근데 갑이 변제기 때 2억 5천밖에 못 갚아요. 2억 5천밖에 못 갚았다. 갑이 5천만 원 못 갚았죠. 그럼 우리는 5천만 원치 경매합니까? 목적물 전부 다 경매합니까?